6억이 3억이 됐습니다. 반토막이 났죠. 누군가는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 원이 사라진다 말했습니다.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 그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단순 조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락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와중에도 누군가는 사고 있다는 겁니다. 현금이 있는 매수자들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7월 국토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실제로 30% 이상 폭락한 아파트 단지 탑 10을 선정해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나열하지 않습니다. 각 단지의 위치, 학군, 최고가 실거래가, 전세가, 매물 호가까지.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는지 핵심 원인까지 짚어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지가 있다면 앞으로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소중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의 현실을 데이터로 마주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정확한 데이터 기반 분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2. 김포시 장기동 수정마을 쌍용회가. 김포 한강 신도시 안에서도 비교적 중심부에 있는 2011년 입주한 14년 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총 19개 동, 1474세대 규모라 단지 규모도 꽤 큰 편이죠. 도보 10분 이내에 라베니체 중심 상업지구와 중앙공원, 롯데마트, 장기도서관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는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교육 환경도 나쁘지 않은데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걸어서 5분에서 10분 거리라 아이 통하기 편합니다. 다만 장기역까지는 도보 15분 이상 걸리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다소 아쉽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옵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33평 타입은 21년 최고가가 6억 3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7월 실거래가는 4억 3천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2억 원이 빠지면서 하락률이 약 32%에 달하죠.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4억 1천만 원 선에서 나오고 있고 전세가는 2억 6천만 원대입니다.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1억 원대 중후반까지 좁혀진 상황이라 실거주 수요자 입장에선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 시점이기도 합니다. 하락 이유를 살펴보면 김포 전반의 거래 침체와 신도시 외곽 단지에 대한 수요 감소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전고점 이후 조정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금리 인상기와 규제 여파가 겹친 탓이 큽니다. 결국 이 단지는 입지와 생활 인프라에 비해 대중교통 불편이 발목을 잡은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9위. 시흥시 백오동 이지더원 에듀그린 2차. 신도시 초입에 이 정도면 잘 산 거 아닌가요? 이 아파트는 2017년 준공된 8년차 단지로 총 15개 동 900세대 규모입니다. 백옷 신도시 중심에 있어 백옷 하늘초, 해솔중, 백옷중 등 초중고가 가까이 있습니다. 인접한 공원과 상업시설 덕에 주거 편의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신도시답게 단지 주변이 깔끔하게 조성돼 있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기준 전용 33평형의 실거래가는 5억 9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고가였던 8억 1천만 원에서 무려 2억 원 이상, 하락률은 약 37%에 달합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5억 2천만 원부터 시작되며 전세가는 약 3억 4천만 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어 매수 전세 차이는 1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아파트의 급락 원인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분양가 대비 단기간 급등했던 시세가 조정을 받았고 동시에 정부의 627 규제로 인해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죠. 총평하자면 교육 환경이나 단지 인프라는 여전히 강점이지만 단기 급등의 후유증과 신도시 공급 과잉 우려가 맞물리며 빠른 조정이 일어난 사례로 보입니다. 향후 회복 여부는 금리와 공급 이슈에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8위. 화성시 산척동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10. 동탄이 신도시 내에서도 비교적 입지가 좋은 산척동에 위치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10은 2018년 7월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총 15개 동, 1241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입주 7년 차에 접어들었죠. 이 단지는 학교, 병원, 상업시설, 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조화롭게 구성된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탄역까지 차로 16분으로 광역교통망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전용 면적 29평형의 최고가는
21년 6억 9,500만 원이었으나 지난 7월 실거래가는 4억 4,5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락폭은 2억 5천만 원, 하락률은 약 35%에 달합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가는 4억 5천만 원부터 시작되며 전세가는 2억 8천만 원 선으로 나타납니다. 전세 대비 매수 가격 차이가 약 1억 7천만 원 수준으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하락의 원인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627 부동산 규제와 기준금리 부담으로 인한 실수요 위축이 가장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체의 선호도는 여전히 높으며 실거주 수요가 꾸준한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가격은 상대적으로 조정받은 상태이며 입지와 인프라를 고려하면 회복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단지라 할 수 있습니다. 7위. 남양주시 진접역 신한인스빌.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신한인스빌 아파트는 2010년에 입주한 단지로 총 1240세대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입니다. 도보 12분 거리의 진접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진접지구의 주요 단지 중 하나죠. 입지적으로는 역세권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도보 통학권에 있습니다. 학원과도 밀집해 있어 교육 여건은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 인근의 산책로와 숲세권이 어우러져 쾌적한 주거 환경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전용 면적 34평형의 최고가는 21년 6억 2천만 원에 달했지만 최근 실거래가는 4억 5,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락폭은 1억 6,100만 원, 하락률은 약 26%입니다. 현재 매물가는 4억 5천만 원대, 전세가는 약 3억 3,500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갭은 1억 1,500만 원가량으로 여전히 전세보다 매매 부담이 높은 구조입니다. 이 단지는 진접선 개통 등 교통 호재로 인해 한때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후 시장 조정과 함께 속도감 있게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외곽지 신축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하락 압력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총평하자면 입지와 생활 인프라는 준수하지만 외곽 수요 감소와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은 단지입니다. 향후 회복 여부는 금리 변화와 추가 공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6위. 고양시 일산동 일산 푸르지오. 일산 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일산 푸르지오는 2013년에 입주한 589세대 규모의 단지입니다. 입지 조건이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하며 특히 학군, 상업시설, 교통까지 고르게 갖춘 점이 특징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초중고가 모두 위치해 있어 자녀를 둔 실거주 수요가 꾸준한 편이고 이마트와 현대백화점, 중심 상권이 가까워 생활 편의성도 뛰어납니다. 또한 제2자유로 서울 문산 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해 차량 이동 시 서울 접근성 역시 뛰어납니다. 전용 면적 32평형의 과거. 최고가는 21년 6억 3천만 원에 달했지만 지난 7월 실거래가는 4억 1,5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락폭은 2억 1,500만 원, 하락률은 약 34%입니다. 현재 부동산 매물가는 3억 9천만 원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약 3억 원 수준입니다. 전세 대비 매매 차이는 약 9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단지의 하락은 정부의 627 부동산 규제 발표 이후 수도권 전반의 매수 심리 위축과 맞물려 발생했습니다. 입지에 비해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것도 조정 원인으로 작용했죠. 총평하자면 생활 인프라, 학군, 교통 3박자를 고루 갖춘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예외 없이 하락한 사례입니다. 다만 실거주 수요와 입지 경쟁력을 감안하면 향후 회복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5위. 수원시 영통구 신나무실신 성신한 쌍용지능 아파트. 1997년 준공된 1616세대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입지적으로는 영통 중심권에 자리 잡고 있어 학군과 생활 인프라 모두 뛰어난 편으로 평가받습니다. 단지 주변에는 영통초, 영통중, 영덕중 등 학군이 잘 구성되어 있고 이마트, 롯데마트, 병원, 학원과 공원이 인접해 있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손꼽혀왔죠. 특히 리모델링 추진 단지로도 유명해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을 기대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전용 면적 24평의 과거 21년 최고가는 5억 9,700만 원이었으며 최근 8월 실거래가는 3억 9천만 원으로 기록됐습니다.
하락폭은 2억 700만 원, 하락률은 약 35%에 달합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가는 3억 5,500만 원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약 2억 3천만 원 선에 형성돼 있습니다. 전세 대비 갭이 1억 원 중반대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가격 하락 요인은 전반적인 시장 조정기와 리모델링 사업 지연, 그리고 노후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 선호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탄탄한 생활 인프라와 학군, 그리고 리모델링이 본격화될 경우 반등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회복 여지가 있는 단지입니다. 4위. 부천시 소사본동 삼성두산. 1995년 준공된 삼성두산 아파트는 부천시 소사본동에 위치한 524세대 규모의 중형 단지입니다. 서해선 소세울역 도보권이라는 교통 접근성과 함께 생활 편의시설 밀집도가 높은 입지로 실거주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죠. 단지 주변에는 병원, 약국, 음식점, 학원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고 특히 소사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아 안정적인 임대 수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자체는 다소 노후되었지만 조용한 주거지 분위기와 편리한 인프라가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전용 면적 37평의 최고가는 6억 8천만 원이었으나 7월 24일 실거래가는 4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락폭은 2억 1천만 원, 하락률은 약 31%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가는 4억 4,250만 원부터 시작되며 전세가는 약 2억 6천만 원 선에 형성돼 있습니다. 갭 투자 여력이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이고 실거주 수요가 중심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총평하자면 입지와 생활 인프라는 우수하지만 노후화된 구조와 부동산 규제에 따른 수요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단지입니다. 다만 향후 역세권 리뉴얼 계획이나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면 다시 관심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건건이 편한 세상. 2006년에 준공된 건건이 편한 세상. 총 1,886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규모 커뮤니티와 단지형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입주 초기부터 실거주 만족도가 높았던 곳입니다. 교통 측면에서는 반월역과 가까워 수도권 전철 4호선 접근성이 좋고 인근에는 상가, 병원, 초중고교가 밀집되어 있어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수요가 많은 단지입니다. 특히 대단지 특성상 관리와 커뮤니티 시설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편이죠. 전용 면적 33평의 과거 최고가는 7억 6천만 원이었으나 2025년 8월 기준 실거래가는 5억 2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락폭은 2억 4천만 원, 하락률은 약 31%에 이릅니다. 현재 매물가는 4억 7천만 원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약 2억 8천만 원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거주자의 자금 부담이 줄어든 대신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엔 아직 회복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락 원인은 역시 627 부동산 규제 여파와 고금리 부담, 그리고 동탄, 시흥, 평택 등 인근 경쟁 단지들과의 가격 경쟁력 저하 등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입지와 인프라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면 다시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단지로 꼽히며 특히 실거주 관점에서 보면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2위. 성남시 중원구 금강동 황송마을. 1993년에 준공된 총 990세대 규모의 단지입니다. 이미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장기적으로는 개발 호재를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생활 인프라는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단지 주변에 대형마트, 전통시장, 병원, 공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고 다양한 버스 노선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하철 역세권이 아니라는 점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교육 환경도 탄탄합니다. 단지에서 도보로 초중고교가 모두 접근 가능하고 학원 밀집 지역까지도 비교적 가까운 편입니다. 이 때문에 실거주 비율이 높고 재건축 기대 수요도 존재해 왔습니다. 전용 21평의 과거 최고가는 6억 8천만 원이었지만 지난 7월 21일 실거래가는 4억 3,9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락폭은 2억 4,100만 원, 하락률은 약 35%입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4억 5천만 원 수준이며 전세가는 약 2억 5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선입니다. 전세가율은 60%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 원인은 금리 인상 이후 대출 부담이 커진 점과 단기적으로 재건축 추진 속도가 더딘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성남 원도심 입지, 생활 인프라 완비, 재건축 호재를 감안하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1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샛별안양 2, 3단지. 이 단지는 1993년에 준공된 총 1482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평촌 신도시내 핵심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촌에서도 학군과 생활 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손꼽히죠. 단지 인근에는 동편마을 학원가가 있어 교육 환경이 뛰어나고 학운공원과 하기천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교통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2028년 개통 예정인 월판선 안양운동장역이 들어서면 서울 수도권 이동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재건축 기대감도 높은 편입니다. 현재 통합 재건축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꾸려져 있으며 선도지구 지정을 목표로 주민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 호재는 과거에도 가격을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전용 16평의 21년 최고가는 5억 6천만 원이었으나 지난 7월 21일 실거래가는 3억 7,5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락폭은 1억 8,500만 원, 하락률은 약 33%입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3억 4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전세가는 약 1억 8천만 원에서 2억 원 수준입니다. 전세가율은 약 51.2% 선입니다. 하락 원인은 금리 부담과 함께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 이후 거래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지, 학군, 재건축 기대감을 모두 갖춘 단지라서 이번 하락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는 실수요자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정도 하락이면 들어갈 만한가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